정말 목숨 걸고 방송을 켜겠다고 선언한 한 덴마크 여성 스트리머. 새벽 3시 홀로 한강으로 향한 그녀는 라이브를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 시청자들을 동시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시청자 수는 무려 1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대체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서울의 한강.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출근길 풍경이고 또 어떤 이들에겐 주말 산책 코스 정도로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 속 한강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에 장비를 단단히 고정하더니 곧바로 자전거를 빌려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도착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던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을 발견한 겁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한강 자전거길.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 코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외국인 이용 건수는 2019년 대비 무려 2.5배 증가했습니다. 누적 회원 수는 506만 명을 넘었고 서울 전역 2,800곳 이상의 대여소에서 4만 5천 대 규모의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등장한 주인공은 덴마크 출신 여성 스트리머였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 생활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반 대여 자전거가 아닌 따릉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빌린 장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서울 어디에서든 가까운 거치대만 찾으면 반납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강 자전거 도로는 서울 구간만 약 56km에 달하며 전 구간이 깔끔하게 정비돼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코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발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바로 퇴근 시간 인파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따릉이 이용 비율이 전체의 26%를 차지합니다. 퇴근 후 한강을 달리는 서울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며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한강 물결이 펼쳐진 순간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잠시 자전거를 세운 그녀는 장비를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장착한 카메라를 고치며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특히 물이 보이는 순간에는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한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전거 위에서 바라본 야경은 완전히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더 열광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우스운 모습조차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달린 카메라 장비를 가리키며 이거 완전 속은 머리에 쓴 것 같지 않냐고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 시선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수줍음 많은 성격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한강 위를 달리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단 채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조차 그녀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조금씩 바꿔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탁 트인 한강의 풍경과 끝없이 이어진 자전거 도로는 사람의 마음까지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변 카페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자전거를 세우고 메뉴판을 바라보는데 시나몬 롤부터 크림치즈 메뉴까지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가격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강 한복판,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자리에서 과연 얼마를 지불했길래 저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한강 바로 옆자리에서 4,000원짜리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런던 템스강 근처든 다른 유명 강변 도시든 이런 위치의 카페에서 이 정도 가격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특별했던 건 한강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혼자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은 그 공기 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시나몬 향이 강바람을 타고 퍼졌고 손에 들린 빵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부는 듯 했지만 또 이상하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문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의 반죽만 들어있는 느낌이야. 놀란 표정과 함께 웃음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한강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강은 꼭 연인들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혼자 강변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작은 간식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입장권도 필요 없습니다. 예약 역시 없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강 옆 벤치에 앉기만 하면 누구나 그 풍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강이 가진 가장 거대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강에 매료된 외국인은 이 여성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94만 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78%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일정에서 빠지지 않는 장소가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배달치킨을 먹는 문화, 따릉이를 타고 강변을 달리는 경험, 편의점 라면을 직접 끓여 먹으며 야경을 감상하는 시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한강 버킷리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올해 6월에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까지 열렸습니다. 수영과 자전거 라이딩을 한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상 특별 코스까지 별도로 운영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덴마크 여성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여러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공통점이 뚜렷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강으로 나와 길을 헤매다가 어느새 1시간이 넘게 걸었고 해가 질 때까지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한국에 오면 꼭 치킨을 사와야 한다는 말이 왜 유명한지 직접 알게 됐다는 경험담. 돗자리를 펴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흥미롭게 여긴 건 한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먹고 피크닉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배를 타며 물 위를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특별한 면허 없이도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공공자전거만 알고 있던 외국인들은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를 경험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페달을 밟는 순간 서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앞사람이 운전을 맡는 동안 뒤에 탄 사람은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한강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소개됐습니다. 게다가 한강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강에 오면 항상 새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왜 이토록 한강에 빠져드는 걸까요? 거대한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하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걷고 자전거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물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상한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거의 쓰지 않아도 누구나 같은 풍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한강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 한강 라이브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늘빛이 붉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방송도 이어가야 하고 이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시청자들에게 노을진 한강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빨리 어두워진다.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스크린샷으로라도 이 순간을 남기려 했지만 붉게 물든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노을은 잠깐이었고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한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친구들과 합류한 그녀는 직접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쇼핑백을 건네자 주변 분위기가 단숨에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선물인 줄 알고 놀라는 친구들, 귀여운 양말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 부산에서 샀다는 레고 키링을 들고 감탄하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기념품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여행자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이제는 관광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이날 영상의 분위기를 전부 설명해 줬습니다. 우린 매년 여기 오는 것 같아. 같은 장소, 같은 강변, 같은 친구들. 해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관광객이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새 이 도시에 익숙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방송을 끄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 젊은 여성이 홀로 한강변에 앉아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외 시청자들이 놀란 건 영상 속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혼자 있는데도 저렇게 편안하다고? 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외국 시청자들은 늦은 밤 강변에서 혼자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자체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감탄한 건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치안이 만들어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하루의 마지막은 한강 라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화장할 시간도 없이 늦잠을 잤고 은행 업무를 보느라 정신없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페이팔 계정 제한 문제 때문에 고객센터와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는 답답함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제한이 걸린다는 걸 계속 설명해도 상담원은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짜증 섞인 하소연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평범한 일상 이야기조차 한강에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웃고 라면을 먹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 그 평범함 자체가 해외 시청자들에겐 낯선 풍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매년 여기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신기하다.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같은 강변으로 매년 다시 오게 만드는 걸까요? 세계적인 도시마다 상징적인 강은 존재합니다. 런던에는 템스강이 있고 파리에는 센강,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처럼 누구나 무료로 강변을 달릴 수 있고 늦은 밤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으며 편하게 간식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밤늦게 혼자 생방송을 하며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해외 시청자들은 바로 그 장면에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결국 한강의 진짜 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치안, 잘 정비된 인프라, 그리고 누구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서울의 분위기. 그 모든 요소가 합쳐져 지금의 한강을 만든 것입니다. 덴마크에서 온 이 스트리머가 매년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결국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행자들이 한강을 버킷리스트에 넣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을 뿐입니다. 이미 한강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외국인이 한국의 어떤 모습에 감탄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세계인의 시선 속 한국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